여러분, 오늘 저는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역사상 십자군을 박살낸 전쟁 영웅을 배출한 민족, 2014년에 지구 최강 집단 IS를 정면으로 때려눕힌 민족, 3,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민족, 4천만 명이나 되는 규모로는 세계 30위권 안에 드는 민족. 근데요, 이 민족에게는 나라가 없습니다. 잠깐, 이상하지 않으세요? 강하면 이기고 이기면 땅을 갖는 게 역사의 공식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겨도 또 이겨도 계속 잃었습니다. 그것도 전쟁터에서 진 게 아니에요. 회의실에서, 조약 테이블 위에서, 강대국들의 전화 한 통에 잃었죠. 더 웃긴 건요, 이들을 가장 많이 이용한 나라들이 동시에 이들을 가장 많이 배신한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꼬드긴 당음, 필요가 없어지면 모른 척. 심지어 그 배신의 레시피가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영국이 했고, 소련이 했고, 미국이 했고,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쿠르드인에게 산 외에는 친구가 없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100년의 배신과 수백만 명의 눈물과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한 꿈이 통째로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2026년인 지금도 이 문장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파헤칩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 쿠르드 얘기가 아닌데? 자, 그럼 시작합니다. 근데 잠깐, 4천만 명이 나라 없이 산다는 게 실제로 어떤 느낌일까요? 내일 아침 일어났더니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사라졌다면 그 공포를 상상으로 먼저 경험해 봅시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여권도 그냥 종이 조각이 됐죠. 근데 이런 사람이 무려 4천만 명이나 된다면요? 네, 대한민국 인구 전체가 단체로 미아가 된 셈입니다. 이들이 바로 쿠르드족입니다. 중동의 산악지대,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네 나라가 겹치는 그 울퉁불퉁한 땅덩어리 어딘가에 이 4천만 명이 흩어져 살고 있어요. 민족 자체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름 붙은 나라는 지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권을 발급해줄 정부도, 유엔에서 손들어줄 대표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터키에서는 사낙 튀르크인이라고 불립니다. 말이 좋아 사낙 튀르크지 너희 민족은 없는 거야 라는 뜻이죠. 이라크에서는 탄압받고 시리아에서는 자치구를 만들었다가 뺏기고 이란에서는 지금 이 순간도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가장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이 형님들이 왜 100년 넘게 남의 나라 땅에서 눈칫밥을 먹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강대국들은 이들을 꼬드겨 전쟁터로 내몰면서도 정작 독립은 절대 안 시켜주는 건지, 오늘 그 매운맛 역사를 탈탈 털어드립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출발점은 놀랍게도 어깨에 뱀이 자라는 폭군입니다. 어깨에 뱀이 자라는 왕이라니 판타지 소설 얘기냐고요? 아닙니다. 이게 진짜 쿠르드 역사의 첫 페이지예요. 그리고 이 황당한 신화 속에 쿠르드 민족 전체의 운명이 압축돼 있습니다. 쿠르드족의 시작은 진짜로 판타지 소설 뺨칩니다. 옛날 옛적에 자하크라는 폭군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 어깨에 뱀이 2마리 자라났대요. 그런데 이 뱀들이 편식이 아주 심해서 매일 젊은이의 뇌를 먹어야만 잠들었다나요. 왕은 날마다 백성 중에서 젊은이 2명을 끌고 와서 그 뇌를 뱀에게 바쳤습니다. 이때 한 착한 요리사가 꾀를 냅니다. 사람 뇌 대신 양의 뇌를 몰래 섞어서 바치고 살아남은 젊은이들을 산속으로 도망치게 했어요. 그 젊은이들이 산속에 모여 살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바로 쿠르드족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결말은요? 대장장이 카와가 폭군 자하크의 목을 치고 산 꼭대기에 올라 승리의 횃불을 높이 올렸습니다. 지금도 쿠르드족은 매년 봄, 노루즈, 새해 축자 때 산 위에서 횃불을 피웁니다. 3,000년도 더 된 그 기억을 아직도 몸으로 기억하는 거죠. 근데 이 신화에서 한 가지가 눈에 걸립니다. 왜 이들은 폭군을 무너뜨리고도 도시로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왜 승리의 땅은 항상 산이어야 했을까요? 거기서 쿠르드의 슬픈 공식이 하나 탄생합니다. 위험하면 산으로 가라. 산만이 우리의 유일한 친구다. 이 공식이 신화가 아닌 현실이 되는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쿠르드가 맨날 도망치고 당하기만 한 민족이냐고요? 천만에요. 역사상 유럽 최강의 십자군을 무릎 꿇린 영웅이 쿠르드인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아이러니예요. 쿠르드족, 맨날 당하기만 했냐고요? 아닙니다.
중세 유럽 기사들이 신의 전사라며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을 때 이들을 정면으로 막아선 인물이 있습니다. 십자군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든 사나이, 살라딘. 사자시망 리처드조차 저 사람만은 진짜 존경한다고 했던 그 전설의 무장이 쿠르드인입니다. 중동을 호령하던 리즈 시절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쿠르드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 지도를 자기들 입맛대로 긋기 시작했거든요. 쿠르드족이 사는 땅 위에 자를 대고 직선으로 쫙 민족이고 문화고 언어고 관계없이 네 토막을 냈습니다. 1920년 세브르 조약, 영국이 도장을 찍으며 말했죠. 오케이, 쿠르드스탄 만들어줄게. 쿠르드인들은 처음으로 독립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딱 3년 뒤, 1923년 로잔 조약. 이번엔 터키 눈치를 보느라 그 약속을 화이트로 깔끔하게 지워버립니다. 한 글자도 남기지 않고요. 아, 그때 그 조약, 그건 없던 걸로. 그렇게 역사상 최초의 그리고 가장 노골적인 배신이 완성됩니다. 이때부터 쿠르드족은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네 나라에 강제로 분리돼 살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배신은 이제부터 시스템이 됩니다. 1920년대의 배신이 실수였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30년 뒤, 50년 뒤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냉전의 한복판에서 배신은 이제 아예 공식 정책이 됩니다. 1946년 소련의 지원을 받아 드디어 마하바드 공화국이 세워집니다. 이름도 생기고 대통령도 생기고 국기도 생겼습니다. 쿠르드인들은 생전 처음으로 내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를 가졌어요. 딱 11개월 갔습니다. 소련이 이란과 뒷거래를 하고 조용히 빠져나갔거든요. 지원이 끊기자 공화국은 무너졌고 대통령은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쿠르드인들은 다시 산으로 흩어졌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국가 규모의 통수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번엔 미국 CIA가 나타납니다. 이라크 좀 괴롭혀줘. 그러면 우리가 완전 밀어줄게. 쿠르드는 또 믿었습니다. 총도 받고 돈도 받고 훈련도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과 이라크가 갑자기 화해 악수를 하자 CIA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지원을 끊습니다. 적에게 노출된 쿠르드 전사들은 그대로 방치됐고 이라크군의 보복이 시작됐어요. 이때 키신저 국무장관이 남긴 말이 전설이 됩니다. 비밀 공작은 선교 사업이 아니다. 번역하면 우린 너네를 이용한 거지 도와준 게 아니야. 이 말이 공식 외교 발언이라는 게 아직도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믿기 어려운 건 이보다 훨씬 잔인한 일이 불과 10년 뒤에 벌어진다는 겁니다. 배신도 배신인데 이번엔 하늘에서 달콤한 향기가 내려옵니다. 사과 향기요. 그게 왜 무서운 이야기냐고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988년 3월 이라크 북부 쿠르드 마을 할라부자.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향기가 내려왔어요. 달콤한 사과 향기. 동네 사람들은 향기를 맡으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게 독가스였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자국 영토 안에 쿠르드인들을 향해 화학 무기를 퍼부은 겁니다. 살인, 머스터드 가스, VX. 하루 만에 5,000명이 숨졌습니다. 거리에는 아이를 감싸 안은 채 굳어버린 어머니의 시신들이 즐비했어요.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검색하면 나오는 그 사진들. 세계는요, 조용했습니다. 당시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이라크와 사이좋게 무기 거래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를 지원하던 서방 입장에서 사담은 나쁜 놈이 아니라 우리 편 나쁜 놈이었습니다. 유엔도 뒤늦게 결의문을 냈지만 강제 제재는 없었어요. 국제사회는 눈을 감았고 쿠르드인들은 다시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쿠르드인들은 다시 한번 같은 문장을 되뇌었을 겁니다. 산밖에 없구나. 그런데 이 절망이 바닥인 줄 알았을 때 진짜 바닥이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2014년, 이번엔 하늘에서 검은 깃발이 내려옵니다. IS입니다. 정규군도 도망친 그 전쟁터에 쿠르드 여성들이 총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이유로 IS가 그 앞에서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2014년, IS가 중동을 휩쓸기 시작했을 때 이라크 정규군은 장비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훈련받은 군인들조차 검은 깃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나선 게 쿠르드였습니다. 특히 YPJ, 쿠르드 여성 전사부대. 이 누님들이 전선에 서자 IS에게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IS 대원들이 여성 전사 앞에서 도망쳤어요.
이유가 황당합니다. IS의 교리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여자에게 죽으면 순교자가 될 수 없고 천국에도 못 간다. 그러니까 아무리 극단주의로 똘똘 뭉친 대원이라도 여성 전사 앞에서는 총을 못 쏘고 도망을 친 거예요. 쿠르드 여성들은 이걸 전략으로 활용했습니다. 실제로 IS를 격퇴하는데 YPJ의 역할은 결정적이었고 전 세계 언론이 이 여전사들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결국 IS의 핵심 거점들이 무너졌고 쿠르드는 전 세계의 박수를 받았어요. 너희가 없었으면 IS는 못 막았다. 자, 이 정도 공을 세웠으면 이제 독립을 시켜줄 차례죠. 2017년 쿠르드 독립투표 92% 찬성,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요? 응, 인정 안 해.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리고 또 버려졌습니다. IS를 막을 때는 영웅이었다가 독립투표를 하자마자 문제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여기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총이 아니라 말이 무기가 된 순간이 있습니다. 한 여성의 죽음이 이란 전체를 뒤흔들었고 그 함성의 언어는 쿠르드어였어요. 2022년 쿠르드의 언어가 세계의 언어가 됩니다. 2022년 9월 이란의 22살 쿠르드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연행됐다가 숨진 채 발견됩니다. 이란이 뒤집어졌습니다. 처음엔 이란 여성들의 시위였어요. 히잡을 벗어 불태우고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시위는 빠르게 번졌고 남성들도 학생들도 노동자들도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위대 전체가 하나의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쿠르드어로 된 구호였습니다. 진, 지한, 아자디. 여성, 생명, 자유. 탄압받던 소수민족의 말이 자유를 원하는 모든 사람의 언어가 된 겁니다. 억눌린 민족의 외침이 억눌린 모든 이의 노래가 된 그 순간 쿠르드어는 단순한 언어를 넘어섰어요. 이것은 쿠르드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총도 없고 영토도 없고 나라도 없지만 말이 국경을 넘은 거예요. 총칼로 땅은 뺏을 수 있어도 자유를 향한 목소리는 뺏을 수 없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3000년 전 산 위에서 횃불을 올렸던 대장장이 카와의 불빛이 2022년 테헤란 거리에서 다시 타오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6년의 쿠르드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바로 지금 역사는 또다시 소름 끼치게 같은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미는 강대국, 흔들리는 쿠르드,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아는 그 결말의 냄새. 2026년 3월 다시 중동의 전운이 감돕니다. 미국이 쿠르드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란이랑 싸우는 거 좀 도와줄래? 그 황금빛 손은 100년 전과 똑같이 반짝이고 100년 전과 똑같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쿠르드족은 압니다. 이 손을 잡으면 또 배신당할 수 있다는 걸. 세브르 조약도 알고 키신저의 그 말도 알고 2017년의 투표도 기억합니다. 이미 3번, 4번, 5번을 당했어요. 하지만 나라가 없다는 건 선택지도 없다는 뜻입니다. 배신당할 걸 알면서도 그 손을 잡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쿠르드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산에서 내려옵니다. 위험한 선택을 하면서도 언젠가 역사가 다른 문장을 써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서. 여기서 저는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 정말 쿠르드만의 이야기인가요? 강한 자가 이기고 이긴 자가 규칙을 만드는 세상. 도움을 요청한 쪽이 아니라 도움을 준 쪽이 조건을 정하는 세상. 이익이 사라지면 약속도 사라지는 세상. 쿠르드의 100년은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계의 민낯을 가장 악랄하게 보여주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번에는 역사가 다른 문장을 써내려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또다시 산 외에는 친구가 없다는 슬픈 속담을 확인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